뭐야 이게? 어디 V야? 테슬라 모델 Y가 이렇게 바뀐다고? 사진이? 야씨 이러면 테슬라 주식 사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위장막 유출 사진 요번에 레딧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뒷모양 그리고 실내가 유출됐는데요. 오, 뒷모양 보면 멋진데 여기 함정이 있어. 이걸 찍을 때 자기 얼굴이 살짝 반사되는 걸 몰랐나봐. 그래서 그냥 유출됐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일론 머스크는 유출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죠.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거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낸 메일이 자꾸만 언론사에 유출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메일을 보내면서 전 직원한테 다 스페이스 간격을 조금씩 다르게 공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페이스가 다 부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캡처한 샷이 언론사에 유출됐을 때 야 이거 스페이스 간격이 요거면 그놈이구만 하고서 딱 찾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얼굴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못 찾을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레딧 형님들이 말하기를 야 이 친구는 머리카락도 잃고 직장도 잃었네. 야 아니 인간적으로 머리카락은 건드리지 맙시다. 그건 좀 너무했지. 여튼 이 사진을 보고서 야 이분은 라스 모라비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라스 모라비는 누군지 아시겠지만 이분입니다. 사이버트럭 보면서 유명해지신 분. 테슬라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이라고 하는데 설마 이 사람이 유출하진 않았겠지. 여튼 중요한 건 이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유출된 사진 그 내용이겠죠. 요즘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신형 모델 Y 주니퍼 이 차가 지금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슬라를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 만한 자동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모델 Y에 뭐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라는 게 없었어. 그냥 모델 Y지 그냥 차지 이게 뭐 디자인이 어딨어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건 명확히 디자인 요소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중간에 그라데이션 바가 생겼습니다. 이게 위쪽에 라이트가 들어오고 밑에 테슬라라는 글씨가 있고 이게 반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요거는 멋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디자인에 신경을 좀 썼네 라는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비자인데 자동차 디자인을 가지고 신경을 썼다는 것 자체에 감동할 만한 일인가?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테슬라라는 브랜드는 그렇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 소비자를 길들이려고 하는 느낌이야. 얘네들한테 너무 좋은 거 빨리 주면 얘들 버릇 나빠져. 안 돼 이러면서 이상하게 예쁜 건 나중에 주는 느낌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소비자인데 이래야 되나. 아무튼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저는 자동차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K8 같은 경우에 테일램프에 이런 식으로 반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보고 불빛이라는 게 사실 뭔가를 반사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자동차 램프라는 게 LED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 예전만 해도 자동차 램프는 그냥 뒤를 향해서 그냥 껌뻑 이렇게 켜지고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디자인 요소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독특한 형태고요. 그 윗부분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띠가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을 더하기 위한 요소로 생각됩니다. 기존 같으면 이런 요소들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지금 검정색에 빨간색 불빛이니까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흰색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빨간색이었다면 빨간색에 빨간색 불빛 들어와도 예쁠까? 아예 안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중앙에 들어가는 컬러가 지금 빨간색이지만 혹시 이거 다른 색깔로 해주면 안 되나요? 다른 색깔로 하면 불법인가? 아무튼 뭐 빨간색이어서 그 밑에를 이렇게 검정색이든 무슨 색이든 간에 테슬라 글씨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모두가 다 흰색에 가까운 밝은 은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 안쪽에 들어가는 테슬라 글씨 이것도 좋게 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T 엠블럼 이 T 엠블럼은 멋있긴 한데 뭔가 지나치게 멋있어. 그러니까 좀 오버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보여주는 거 이거 저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 충성심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 보여서 더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나는 테슬라 엠블럼을 원해 라는 분들은 T자 엠블럼을 위에다 또 덧붙이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이랜드에도 이 T자가 없는데 굳이 붙이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그죠? 그리고 후면 번호판은 지금 여기 보면 번호판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여기 없고 아마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더 심플하게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좋아 보이네요. 기존의 모델 Y는 이랬는데 여기로 옮기면 아마 더 예쁘게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내 사진이
있는데요. 도어 트림 디자인이 모델 3 하이랜드하고 달라요. 저는 당연히 모델 3 하이랜드를 돌려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다르네요. 더 고급스럽다, 더 고급스럽지 않다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 아무래도 SUV고 이 문자 크기가 커지니까 그것에 맞춰서 디자인을 더 했다라는 느낌으로 비춰져요. 그래, 이 정도 신경은 써줘야지 인간적으로. 도어 트림 중간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덧붙인 부분이 살짝 보이기도 하는데 요게 사실 기능적인 역할이 없을 거거든요. 기능적인 역할이 없는 걸 테슬라가 붙였다, 오로지 디자인만을 위해서. 이제는 디자인을 좀 신경 쓰는 브랜드가 돼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좋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테슬라도 어쩔 수 없는 자동차 기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공돌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외모도 좀 가꾸니까 이 천재적인 느낌이 좀 덜해 보인다 할까? 그런 거가 살짝 있긴 해요. 아니, 내 기분이 그렇다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도어 여는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창문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하고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또 운전석은 지금 유출되지 않았지만 운전석도 거의 하이랜드하고 비슷할 겁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다른 위장막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깜빡이도 막대기를 이용해서 바꾸는 대신에 버튼식 깜빡이를 적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유출되지 않았지만 뒷좌석도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게임도 할 수 있을 거고 유튜브 동영상도 볼 수 있을 거고, 여러가지 면에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마도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도 길이가 좀 짧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시트 길이도 당연히 더 길어질 걸로 예상되기도 하고요. 이 시트의 승차감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델 3 하이랜드가 그랬으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실내 사진, 실외 사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벌써 예상도를 그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도미닉 BRNKMN 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리신 것 같은데, 요런 느낌. 근데 위장막 사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하고 요 사진을 겹쳐보면 비율이 좀 많이 달라서 요 예상도는 희망사항에 가까운 예상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포일러도 예상도에는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스포일러는 모델 Y에는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모델 Y 퍼포먼스에는 트렁크 뒤쪽에 살짝 붙는 이런 정도만 나오겠죠. 그래도 예상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충 라이트바가 어떤 느낌이겠거니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위장막이라든지 예상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전체적인 모양이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창문이나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바뀌지 않겠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바뀌고요, 램프 바뀝니다, 보닛도 바뀌어요, 팬더도 바뀌죠. 그리고 당연히 플라스틱 부품, 범퍼 바뀌고 휠도 당연히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완전히 새로운 차의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바뀔 걸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BMW의 페이스리프트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전 모델하고 이후 모델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건 누가 봐도 다르다 라고 느낄 만큼 크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모델 Y 위장막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테슬라 모델 Y 현재도 엄청나게 좋은 차죠. 사실 전기차의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들은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없는 백지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고민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처음 만들 때 그때 당시 전기차들 보면 야, 이건 그냥 참고 타야지 라는 정도의 자동차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있었냐? 블루온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이 전기차, 레이 1세대 전기차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BMW i3 있었죠. 이 차는 주행거리가 좀 긴데 그때 당시 블루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140km 이랬는데 실제로는 뭐 한 60km?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차였어요. 그때는 주행거리 기준이 제대로 없을 때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주행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그 정도 가던데? 이러면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드를 돌려보면 택도 없었죠. 사람이 많이 타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 이민이라고 테스트카가 있었는데 그 이민이는 배터리를 트렁크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 뒷좌석도 없었어. 그래서 주행거리가 100km 남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그때 한계였습니다. 와, 이게 전기차라는 건 이게 한계구나. 100km에 맞춰서 우리 삶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삶을 왜 바꿔? 전기차가 바뀌어야지 라면서 400km를 주행하는 차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뻥인가? 라고 했어요. 아니 배터리를 바닥에다 깔면 되지, 자동차에서 바닥이 얼마나 넓어, 거기 배터리를 깔면 되지 라면서 400km를 간다는데,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기존까지 전기차는 다 쓰레기였다. 이걸로 자동차를 타려면 어떻게 타냐, 이거 못한다. 만약에 전기차를 진짜 자동차처럼 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첫 번째, 당연히 주행거리였죠. 가솔린차 기름 가득 넣으면 대충 400km, 500km 정도 갔습니다. 400km를 못 가는 가솔린차는 없었어. 무조건 400km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100km 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보통 일반적인 사용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00km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런데 400km라고 하면 내가 기름을 한번 넣었을 때 가는 정도의 거리를 가겠네 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WLTP 기준으로 아니면 EPA 기준으로 무조건 400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내놓는다는 게 일론 머스크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전이 잘 돼야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충전 표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마다 다 다른 충전을 갖고 있었어. 르노는 AC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충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잘 팔리던 닛산 리프, 이건 차데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도 차데모를 썼습니다. 차데모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큽니다. 완속 충전 포트를 따로 만들고 차데모 포트를 따로 만들어야 돼. 일본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답답하다. 이게 너무 커서 노현차 못 든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기차가 보급이 될 수가 있나 이게. 일본이 보급 안 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결제 시스템 자체도 어떻게 할지 표준이 없었어요. 뭐 결제 카드가 없어. 신용카드를 대야 될지 휴대폰을 해야 될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C로 할지 DC로 할지도 정해지지가 않았으니까 정말 심각했죠. 게다가 그때 당시는 충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에 있는 충전 뭐 220V로 한다 치는데 밖에 나가면 충전을 그냥 못하는 거야. 충전소가 당연히 없으니까 전기차를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임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충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쉽게. 슈퍼차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 회사지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만들면 안 되고 그 차를 탈 수 있게 멀리 갈 때 가서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코드를 다 만들어줘야지 그 차를 운행을 하지. 지금 현재 되지도 않는 그 충전기 그거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그냥 꽂으면 결제 없이 바로 충전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벽에서 여러분들이 220V 노트북 같은 거 꽂을 때 꽂으면서 결제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 만약에 그거 사용할 때 돈을 내야 된다면 여기서 돈 내면 되지. 그렇잖아요. 노트북을 가지고 와이파이 접속할 때 와이파이 장치에 가서 신용카드 결제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와이파이가 뜨잖아. 여기서 돈 내고 신용카드 내 컴퓨터에서 결제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충전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케이블은 나와 있어. 그거 차에다 꽂아. 그럼 차에 디스플레이 있잖아. 차에는 심지어 결제 시스템도 열려 있습니다. 내 신용카드도 등록돼 있어요. 이 차가 누구 건지도 알아. 야,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결제해야지. 왜 그걸 충전기에 나가서 더운 데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햇빛 맞으면서 벌레 막 가득 있는 데서 거기서 왜 결제하고 있어요? 추우면 막 벌벌벌 떨리면서 그러면서 결제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고민하고 이거 맞는 건가 생각해 보셨어요? 애초에 처음에 전기차를 만들 때부터 고민했어야지. 그냥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생각만 앞서 있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애초에 발상 자체가 너무나 달랐던 거지. 세 번째, 무게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동급에서 가장 큰 차입니다. 근데 무게는 가장 가볍습니다. 지금 아이오닉5나 EV6하고 나란히 놓고 보면 테슬라가 더 커요. 그런데 50kg가량 더 가볍습니다. 현대기아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긴 하죠. 포드 머스탱 마키 같은 차하고 비교하면 거의 150kg가량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 못 넣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모델 Y, 모델 3 이런 차들은 문제없이 기계식 주차장에 다 들어갑니다. 2톤이니까.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오히려 현대기아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게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테슬라가 고려한 네 번째, 가격이었습니다. 모델 Y 처음 나올 때 100km를 못 가는 BMW i3만 해도 거의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차 괜찮은 차입니다. 탄소로 찍어서 캐빈을 만들어서 아주 든든하고 아주 가볍고 그리고 뒷문은 코치도어로 열리기도 하고. 근데 이 차를 7천만 원에 사는 게 맞나? 그때 당시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3가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이건 혁신이었죠. 그 당시에 35,000불이라고 가격을 딱 얘기했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Well, of course, it'll be $35,000.
왜냐면 그때 전기차가 정말 형편없는 차 몇 개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해봤자 한 5만 불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나오는 C클래스 가격보다 더 비싼 정도의 가격이었으니까 전기차라는 건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압도적인 가격을 보여주면서 아니다, 전기차도 모든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는 물건이다 라는 걸 처음으로 공개했던 자동차인 거죠. 물론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는 5,299만원, 뭐 괜찮은 가격인데 역시 비싼 게 맞긴 맞죠. 그리고 다섯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소프트웨어였죠. 전기차라는 건 사실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동차는 모든 걸 완성시킨 다음에 거기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몇 번이나 테스트하고 문제가 제로일 때 내보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전기차라는 건 그렇게 안 돼. 왜냐면 워낙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이니까 소프트웨어가 미완성으로 나갈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때 당시 일부러 그런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여러 가지 장치에 여러 가지 프로세서를 닫는 대신에 중앙에 커다란 디스플레이 하나 놓고 거기에 커다란 중앙 컴퓨터를 하나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로 한 거죠. 그때 당시 다른 자동차 회사들 어땠을까? 당연히 비웃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회사들은 2만 개의 부품, 3만 개의 부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각이 다 부품 회사입니다. 그 부품 회사들하고 아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3만 개의 부품의 부품사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 사람들하고 연줄 맺는 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엄청난 기술인 거지. 사실 근데 신흥 자동차 회사, 신흥 전기차 회사가 어떻게 그 회사들하고 다 컨택합니까? 모비스에 가서 만납시다 그럼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지. 그때 당시 LG에서 배터리를 납품받았는데 테슬라 아무래도 좀 이상한 회사인 것 같아. 저 회사에 배터리 반납해달라고 소송하자. 그래서 일단 판 배터리를 반납해달라고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랬을 정도로 이 부품사하고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컴퓨터가 한 대 있고 디스플레이 하나 놓고 디스플레이 위에 그래픽으로 버튼들을 다 만들어 놨어.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 왜 디스플레이에다 버튼을 만들어? 버튼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껴야지. 근데 웬걸 운전자들은 이걸 보면서 완전 열광했죠. 디스플레이가 이만한 게 달려있어. 와 이거 뭐야.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 당시 아이패드를 베껴갖고 여기다 넣었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테슬라 모델 S가 처음 이 디스플레이 달고 시판 됐을 때 스티브 잡스는 그때 아이패드를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베꼈다면 아이패드가 모델 S 디스플레이를 베낀 거예요. 베낀 건 아니지만 이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시대상을 정말 빨리 읽어드리고 정말 빠르게 나오는 거다. 어쨌든 그때 당시 이렇게 프로세서를 엄청나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서를 그 위치에 딱 맞는, 창문 스위치에 맞는 프로세서, 와이퍼 스위치에 맞는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다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PC 한 대를 그냥 넣은 거야. 맥북 같은 걸 차 안에 넣어놓고 범용 프로세서를 사용한 거예요. 자동차에는 사용되지 않는 고성능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용 프로세서가 남잖아. 자동차의 프로세서는 너무나 작은 거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그냥 팽팽 남는 겁니다. 99%가 놀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OTA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없던 기능을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처음엔 오토파일럿도 안 됐죠. 오토파일럿이 갑자기 됩니다. 차가 갑자기 핸들을 돌려주네요. 차가 갑자기 앞차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가속하면 따라서 가속돼요. 이거 뭐야, 차가 저절로 업그레이드가 됐어. 나중에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바꿉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고속도로 나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알아서 깜빡이 켜고 알아서 차선을 바꿔서 알아서 고속도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손을 놔도 알아서 운전하는 정도, 이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에선 테슬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에 가서 운전해보면 내비게이션 딱 찍고 주차장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차가 알아서 출발합니다. D 넣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D 넣고 자기가 출발하고 주차장에서 차들 지나갈 때까지 다 기다리고 삐져나와서 목적지 주차장까지 갑니다. 이 마트면 마트 주차장까지 들어가. 그때부터 주차만 내가 하면 돼. 열받네. 주차는 왜 내가 해? 이젠 주차도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지. 얼마 전부터는 손을 잡고 있을 필요도 없이 손을 놔도 목적지까지 가도록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미국에 다음 달에 가서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OTA를 통해서 단순하게 자동차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된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CCS1에서 테슬라를 충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CCS1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은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현실적으로 안 되죠. 왜 안 되냐? 이 안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이 다 달라. 그래서 이 돼지코 같은 이런 변환 어댑터만 끼고서 충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요렇게 신호가 들어오면 이건 CCS1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신호를 요렇게 속여서 내보내 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죠.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라면 차를 뜯어서 안에 있는
부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이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다 범용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로 이런 것들을 다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은 지금 급변하는 시장이었어요.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게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헤드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얼마지 않아서 낡은 물건이 돼버리죠.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때 당시 테슬라는 이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성공하게 된 거죠. 테슬라를 가리켜서 유일하게 성공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주행거리, 충전 방법, 무게, 가격, 소프트웨어를 통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까지 이 5가지의 전기차의 가장 큰 어려움을 상쇄하면서 차를 만든 게 테슬라입니다. 물론 인테리어나 옵션의 다양성이나 단차라든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바라던 방향성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터 시작해서 만든 거죠. 1위가 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역시 갓갓 테슬라다. 그렇지만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모델 Y가 그냥 모델 3를 뻥튀기 한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앞뒤 램프 한번 보세요. 앞 램프, 뒤 램프. 이건 똑같은 디자인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부품을 그냥 헤드램프 때다가 그냥 붙인 거예요. 똑같은 부품입니다. 앞쪽, 뒤쪽 좀 늘리고 위쪽 조금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멀리서 보면 거의 비슷해.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했나? 왜냐면 테슬라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효율이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게 테슬라의 철학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테슬라 모토를 보면 Accelerate the world's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입니다. 아니죠.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말로 하면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를 하나 설정한 거예요. 지금 인류가 닥친 가장 큰 숙제 그리고 모두가 갈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목표라고 하면 그게 뭐냐? 지속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아니 뭐 석탄으로도 괜찮은데요. 화석연료 괜찮지 않습니까? 할 텐데 그거는 진짜 잠깐입니다. 우리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인류잖아. 인류면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가면은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앞에 계신 저분은 앞으로 70년을 더 살 거예요. 70년 후에 과연 내연기관 자동차로 달릴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내연기관이 좀 더 갈 거예요. 뭐 생각할 텐데 그건 어쨌든 조금 더 가냐 마냐 이런 정도의 차이지. 이게 갑자기 내연기관이 좋아졌어요. 우리 그냥 가솔린 태우고 석탄 태우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리는 없다는 거지. 인류의 미래는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전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데 그거를 더 가속하는 회사를 만들면 되지 않냐. 지금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이것만 놓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만들 때도 이것만 생각하면 훨씬 쉽겠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앞으로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5.0L 자연흡기 엔진 요거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만들면 안 되죠. 새롭게 V8 엔진 개발해야 돼 말아야 돼. 개발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딱 정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의 결정이 쉬워져.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향성을 정했으니까 뭘 결정해야 됩니까? 공장에서 차 만드는데 오래 걸려.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잔뜩 쓰고 있어. 야 그럼 됩니까? 안 되지. 탕탕 찍어서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기가프레스를 만드는 거죠. 모델 Y를 만들 때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디자인이 더 예쁘니까 헤드램프를 2가지로 만들어서 2가지로 운영하면 어떻게 돼? 효율이 떨어져. 부품이 2가지로 필요해. 하나는 버려야 돼. 재고 쌓여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 뭡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거 왜 2가지로 만들어? 어차피 둘 다 램프잖아. 하나로 만들어서 둘 다 써.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는데 좀 섭섭하네. 그래서 모델 Y에서 꼭 필요한 건 뭐야? 공간? 그러면서 크게 만든 거죠. 업계에서 가장 크게. 아까 말한 5가지 철학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멋있는 부품이 필요한 건 그 5가지 중에 없잖아. 그리고 미래를 위한 방향성에도 멋있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모델 3에 있는 부품을 써서 안 되는 이유 없는 겁니다. 그냥 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델 3 부품의 몇 퍼센트? 70%가 그대로 모델 Y에 들어갑니다. 야 이건 좀 아니 다른 차인데 어떻게 70%가 같아.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차가 못생겼다는 걸 알아요. 비율이 엉망인 것도 알아. 근데 친환경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높은 게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의 존재 이유고 자동차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이건 무조건 팔릴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5가지의 핵심 가치만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다고 본 거고 그 생각이 맞았던 거죠. 모델 Y 지금 어느 정도로 팔립니까? 202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할 거 없이 모두 다 합쳤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모델 Y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이디어가 맞았다는 거죠.
그건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못생겼다는 거예요. 효율성 알겠는데 내 돈 내고 사는 내 차잖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못생겼다고 비웃는 걸 내가 꼭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경쟁 모델이 치열하게 올라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전 같은 위상이 아니죠. 미국에서도 이제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50%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차가 옳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안 팔리면 뭐해? 안 팔리면은 서스테이너빌리티 세상으로 빠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미국 사람들이 뭐 좋아해요? 차가 멋있어야죠. 예뻐야죠.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더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델 Y는 당연히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모델 3 뻥튀기가 돼서는 안 된다. 당연히 더 멋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 모델 3가 갖지 않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멀리서 봐도 다른 차로 느껴져야 된다 라는 게 요구사항들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실제로 구형 모델 3는 이렇고 현행 모델 Y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은 차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신형 모델 3 하이랜드라는 차는 이렇고 주니퍼 위장막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3하고 모델 Y가 굉장히 닮았다가 이제는 굉장히 다른 차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현재 모델 Y가 사실 많이 팔리긴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어서 많이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팔리는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불만도 사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앞에도 모델 Y 오너분 계시지만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승차감. 예, 승차감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많은 아쉬움들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뭐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요. 우리는 요즘 들어 테슬라가 얼마나 놀라운 기업인지,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지를 자꾸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 시대라는 것을 처음으로 열었고 지금도 가장 앞서 있고 앞으로도 아마도 가장 혁신적인 물건들을 잘 내놓을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성능도 뛰어나고 이런 차들이 나오지만 그 차들을 과연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혁신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건 역시나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만큼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모델 Y가 테슬라가 다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모델 Y가 언제 나올 것이냐? 올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계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6개월 안에 더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도 이 모델 Y가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 초에 나오게 될 거다 라는 얘기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서두를 필요가 없죠. 지금 모델 Y가 세계 1위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모델 3, 모델 Y가 정말 잘 팔리는 이유는 디자인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디자인이 지금 나아진 것, 요것은 사실 모델 Y 신형에 그렇게까지 큰 요소로 생각되진 않아요. 그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나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 그런 걸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차가 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 Y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형, 진짜 믿고 있었다고. 대맨.